2025년 6월 12일 아침 인도 국영 항공사 에어 인디아의 AI171편이 아메다바드의 사르다르 발라브바이 파텔 국제공항에서 이륙하여 약 9시간 동안 운항할 예정으로 런던 히드로 공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에 투입된 항공기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최신형 항공기로 국제 노선에 자주 사용됩니다. 기내에는 총 260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 중 248명은 승객이고 12명은 승무원이었습니다. 탑승자 중에는 유학생, 사업가, 인도계 영국 시민, 그리고 휴가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가던 외국인 관광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륙 후 단 30초 만에 항공관제 시스템은 AI171편과의 신호를 상실했습니다. 레이더는 항공기가 엄청난 속도로 자유 낙하한 뒤 폭발하며 구자라트 의과대학의 기숙사 구역으로 직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돌로 인해 강력한 화재가 발생하며 기체 중심부가 폭발했습니다. 도시 소방 당국은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는데 거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구조대의 초기 보고에 따르면 승객과 승무원 전원, 그리고 기숙사에 있던 학생 5명을 포함해 최소 26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현대 인도 항공 역사상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항공기는 추락 전 어떠한 비상 신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참혹한 현장 속에서 구조대는 믿기 어려운 사실, 단 한 명의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생존자는 현재 이 사고와의 연관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이 참사의 배후에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남성은 비슈와시 쿠마르 라메시로 밝혀졌으며 32세의 영국 국적자로 뭄바이 출신이며 현재는 영국 레딩에서 IT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공기 전방 근처, 화재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구역이자 비상 탈출구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구조 현장의 의료진 증언에 따르면 라메시 씨는 의식이 명확하고 걸을 수 있었으며 대화도 가능했고 팔과 얼굴에 몇 군데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담당한 한 의사는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는 심각한 외상도 없고 골절도 없었으며 심각한 화상도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희생자들은 거의 신원 확인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비슈와시 쿠마르 라메시는 아메다바드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엄중한 보호 속의 상태를 관찰받고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이 사건의 기이함은 전 세계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집중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인도 및 전 세계의 소셜미디어는 수많은 가설로 들끓었습니다. 해시태그 오직 한 사람 생존과 AI171 미스터리는 단 몇 시간 만에 트렌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항공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X의 일부 계정은 확인되지 않은 사진을 퍼뜨리며 비슈와 씨가 과거에 영국의 한 항공기 정비 회사에서 기술자로 일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계정은 이렇게 썼습니다. 잔해 속에서 멀쩡히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기적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내부자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비슈와 씨의 좌석 위치와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분석한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영상은 그가 탈출을 쉽게 하기 위해 비상구역 좌석을 고의로 선택했는지 여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슈와 씨의 기적적인 생존에 대해 크랜필드 대학교 항공 및 환경학 부교수 가이 그레튼 교수는 BBC 뉴스나잇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일은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 여객기는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약 충돌이 발생해도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만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거나 사고가 너무 심각해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멀쩡하게 생존한 것은 정말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고 그레튼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만약 추측을 해야 한다면 라메시의 좌석은 11일 번일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 당시 그가 좌석에 앉은 채 기체 밖으로 튕겨나갔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그 남성이 정말로 엄청난 행운을 가졌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것이 기적이라며 칭송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사고 뒤에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추측이 점점 확산되자 국제 항공 전문가들과 항공안전조사관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며 사건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인도 민간항공국의 전 항공사고 조사관 라지브 메흐타 씨는 뉴델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35년간 사고 조사를 해오며 저는 유사한 기적적 생존 사례를 단 2번밖에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중 하나는 1992년 네팔 항공기 추락 사고였는데 그때 생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만약 비슈와 씨 쿠마르 라메시의 경우가 초기 정보대로 중상도 없고 의식이 명확하며 걸을 수 있다면 이는 기존의 통계 확률을 완전히 벗어난 사례입니다 하고 밝혔습니다. 영국 크랜필드 대학교의 항공사고 분석 전문가 멜리사 그랜트 박사는 가디언즈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잉 787 기종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이륙 후 몇십 초 만에 고속 충돌이 발생하고 기체가 폭발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생존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살아남았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고 어떤 조건 속에 있었으며 그 강한 충격을 어떻게 피했는지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한편 전직 보잉 조종사이자 유럽 항공안전청 고문인 제임스 할러웨이 씨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비행기 꼬리 쪽 충격이 가장 적게 전달된 구역에 앉아 있었고 칸막이나 두꺼운 좌석열 같은 구조물로 보호를 받았다면 이론적으로는 생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중대한 부상이 없었다는 설명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뭔가 매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생존자가 있는 경우 조사는 보통 두 방향으로 나뉜다고 지적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앉아 있었던 위치와 구체적인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생존자와 승무원, 항공사 혹은 제3자 간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방갈로르 항공기술연구소의 블랙박스 분석 전문가 아자이 프로이트 씨는 우리는 충돌 당시 승객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의혹을 입증하거나 배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내무부에 따르면 6월 13일 당일 특별조사팀이 구성되어 사건 전반을 조사 중입니다. 정부는 생존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비슈와 씨 쿠마르 라메시는 현재 뉴델리로 이송되었으며 국가보안요원에 의해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힌두스탄 타임스는 익명의 수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우리는 내부 협조나 파괴 행위 가능성 등 모든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메시의 항공권 예약 정보, 이동 경로, 최근 연락처 목록, 직업 이력 등을 모두 조사 중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비슈와 씨가 과거 영국에서 항공전자 시스템과 통합되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그가 보잉이나 비행 제어 시스템에 직접 접근한 증거는 없지만 이 정보만으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인디아 투데이는 또한 비슈와 씨가 앉았던 좌석이 처음에는 52H번으로 잘못 이해되었으나 탑승객 데이터에 따르면 그는 실제로 비즈니스석 근처인 11A번 좌석에 배정되었음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고 당시 왜 그가 비상구가 있는 후방에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싱가포르 국제범죄연구소 소속 행동 분석 전문가는 만약 누군가 항공기의 약점이나 안전한 위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사고 직전에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항공 분야에서 일한 적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메다바드 경찰은 현재 비슈와 씨 쿠마르 라메시의 휴대전화, 노트북 몇 건을 압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형사적 증거가 없으며 비슈와 씨는 여전히 용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민간항공국은 사고기 블랙박스가 회수되었으며 데이터를 완전히 해독하려면 최소 10일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유일한 생존자를 둘러싼 의문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혹과 가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지만 현재까지 비슈와 씨 쿠마르 라메시가 사고의 원인과 관련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6월 13일 발표된 인도 민간항공부 공식 성명에서 대변인은 우리는 언론과 대중에게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정보를 유포하지 말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모든 결론은 블랙박스 데이터 분석과 독립조사단의 기술 보고서가 완료된 이후에만 발표될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메다바드 병원도 공식 성명을 통해 비슈아시 쿠마르 라메시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그는 조사 기관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이상 행동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뉴델리 주재 영국 대사관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대표단을 병원에 파견했고 병원 앞에서 진행된 짧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는 인도 측의 투명한 수사 과정을 신뢰하며 대중이 비슈아시 씨의 사생활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수많은 의혹과 루머가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비슈아시 쿠마르 라메시가 사고 원인에 관련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도 민간항공국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정보를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며 모든 결론은 전문가들의 공식 조사 결과와 블랙박스 데이터에 근거하여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다바드 병원에서 비슈아시의 건강 상태는 안정되었으며 그는 수사 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인도 주재 영국 대사관 또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며 비슈아시의 사생활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AI-171편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참사는 최소 265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이는 인도에서 수년간 발생한 항공사고 중 가장 심각한 재난 중 하나로 꼽힙니다.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에어 인디아의 베테랑 조종사 스미트 사브하르왈 기장이 조종하였으며 그는 이번 사고로 사망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8,200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을 보유한 사브하르왈 기장은 해당 항공편에서 가장 고위급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는 노선 훈련기장으로 이는 젊은 승무원들을 지도하는 책임을 지는 가장 숙련된 조종사에게만 부여되는 역할입니다.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이 60세의 조종사가 은퇴까지 몇 달밖에 남지 않았으며 인도 민간항공국의 전직 고위 관료였던 82세 부친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매우 조용하고 규율이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늘 제복을 입고 조용히 오가는 모습을 봤지만 그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뭄바이 이웃 주민이 해당 언론에 밝혔습니다. 부기장 클라이브 쿤다르는 약 1100시간의 비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고가 난 드림라이너 기종의 운항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는 대로 최신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